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덕분에 볼트나잇 1화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연이 하나도 안 들어올까봐 조금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딱 3분께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원했던 분량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공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트나잇 1회의 주제는 지금 쓰고 있는 폰에 얽힌 사연이었는데요. 폰이어도 되고 태블릿이어도 되고 노트북이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 가지 사연 모두 폰과 얽힌 일화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연들이 들어왔을지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완두콩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제목은 제가 임의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목욕할 때 폰은 절대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20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저랑 동갑이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냄새가 날 수도 있는 사연일 텐데요. 저는 목욕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목욕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노래를 틀어놓고 반신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목욕을 하고 있으면 전화나 문자는 잘 안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오지도 않던 전화가 계속 오는 거 있죠? 오늘따라 받고 싶지 않아서 무시했는데 그게 악이 될 줄 누가 알았나요? 진동 모드여서 옆으로 조금씩 움직였는지 핸드폰이 선반에서 떨어졌고 그대로 세면대를 착지해서는 워터파크 미끄럼틀 마냥 슝 하고 타고 쭉 미끄러지더니 변기에 그대로 꼬린 해버렸습니다. 놀라서 그대로 맨손으로 꺼내고 대충 헹군 뒤에 수건으로 닦았는데 다행히 별탈은 없었습니다. 사용 겸 방수 개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종은 갤럭시 S10 플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손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진짜 이거는 뭐 거의 만화의 한 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선반에서 진동 때문에 휴대폰이 조금씩 움직여서 떨어졌는데 세면대를 타고 쭉 미끄러져갖고 변기를 퐁당 들어갔다는 게, 와, 진짜 이 사연을 읽는 저도 황당하고 어이없었는데 당한 사연 주인공께서는 얼마나 더 황당하고 어이없으셨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와, 진짜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떨구면은 액정이나 아니면 후면 유리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안 깨졌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물론 손은 한동안 굉장히 좀 찝찝하셨을 것 같은데 휴대폰이 깨져서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진짜로. 네, 그러면 사연 마지막에 방수 개념도 좀 알려달라고 하셨으니까 스마트폰 방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방수는 보통 기기 내부에 방수 테이프를 두르거나 방수 실링이나 아니면 방수 코팅을 통해서 방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방수 테이프와 방수 실링인데 이 두 가지는 정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물리적으로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수 코팅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이 물에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코팅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물에 취약한 부분들을 약간 커버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더 자세한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완두콩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코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 제목도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LG가 이래서 폰을 접었나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연 하나 올려봅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뭐 그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사용하는 핸드폰 때문에 멘탈이 박살난 적이 있었더랬죠. 당시에 LG에서 막 나온 G7 ThinQ 사운드로 굉장히 신상폰이었죠. 맞습니다. G7 ThinQ가 그때 붐박스 스피커를 탑재하고 나왔고 굉장히 좀 센세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는데 실제로는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 더 충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사연 계속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카드 노이를 예상하고 고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매한 지 한 달 정도 됐을까요? 갑자기 폰 화면 중앙 부분에 한 줄이 쭉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전원이 나가고 즉 작동 불가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 회사 전사는 꼭 당일 인증을 받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폰 없이는 업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서비스 센터로 달려갔죠. 그런데 직원분이 딱 한번 만지고 나시더니 고객님 심각한데요? 복구가 안 됩니다. 폰이 사망했어요. 와, 진짜 한 달 만에, 딱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일이고, 와, 진짜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폰 안에 들어있던 회사 교육 자료에 음성 파일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다 날아가고 모두 다 복원들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폰 사고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백업도 당연히 안 되어 있던 상태였죠. 당시에 정말 아찔하고 천불이 나갔고 늘 삼성폰만 쓰다가 LG폰을 쓰게 된 거였는데 다시는 LG폰 안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로 다행히 폰은 서비스 센터에서 새 걸로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이제 싱가포르로 연수를 갔던 일이 있었는데 싱가포르 연수를 갔으니까 사진도 얼마나 찍어대고 영상도 얼마나 많이 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음식을 먹는 도중에 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는데 하필 또 이게 모서리 쪽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 젠장 진짜. 유리가 몇 조각 깨졌는데 그러더니 화면 쪽으로 또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게 또 무슨 일이고, 이 폰은 정말 나랑 궁합이 안 맞나 봅니다. 한국 와서 바로 수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직원분에게 중고 부품이 있었는지 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용 절감한다라고 생각하고 3만 원으로 하시라고 해서 수리를 받고 지금까지 폰은 다행히도 잘 쓰고 있습니다. 딱 1년만 더 쓰자고 참으면서요. 다음에는 어떤 폰을 쓰면 좋을까요? 그때까지 안전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속이는 제 폰 에피소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참 어렵고 황당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LG G7이 이게 심지어 밀리터리 스펙을 인증받은 그런 스마트폰이었는데 이렇게 충격에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첫 번째 증상 때는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을 해주시지도 않으셨는데 충격이 없이 그렇게 또 화면에 줄이 가는 현상이 생겼다고 하면은 품질상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모든 제품에서 일어났던 G7의 현상은 아니고 코리님께서 겪으신 현상이긴 하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 폰 화면 중앙부에 이렇게 줄이 그어지는 거는 디스플레이 문제 아니면은 보통은 메인보드 문제 둘 중 하나인데, 서비스 센터에서 복구가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거 보면은 아무래도 메인보드 쪽 문제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이게 LG폰에 약간 좀 특이한 전통이 있긴 하죠. 메인보드 쪽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겪었었는데 LG G4 때 스냅 808을 쓰면서 냉납 현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한부팅 문제도 겪었었고, 코리님께서 겪으신 이 일도 그런 현상들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도 느꼈던 게 백업은 진짜 필수더라고요. 제가 노트 10 플러스를 쓰면서 원 UI 3.0 베타를 신청했었는데 베타 신청하고 나서 업데이트가 뜨자마자 그냥 다른 분들 후기 안 보고 올려버렸거든요. 근데 하필 또 그 베타 첫 번째 펌웨어가 일부 사용자에게 부팅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팅이 안 되는 현상을 겪게 돼갖고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이거는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공장 초기화를 하셔야 된다 그래갖고 데이터 백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장 초기화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여러분 백업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리님께서 다음에는 어떤 휴대폰을 쓰면 좋을까라고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LG가 지금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원래도 늘 삼성폰만 쓰셨다고 하고 LG폰까지 쓰신 걸 보면은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친숙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다시 삼성 갤럭시로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안드로이드만 쓰시다가 갑자기 또 아이폰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면은 초반에 굉장히 좀 적응이 어려우시고 서로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상에서 또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냥 똑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인 삼성 갤럭시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코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잘 들었고요. 그러면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익명으로 들어온 조금 짧은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폰이 저한테 화났나봐요 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익명 부탁드립니다. 루나 S를 저는 최근까지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내야 해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휴대폰 뒷면이 슬슬 뜨끈해지고 뭔가 두툼해지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게임이 더 중요했던 나머지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계속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판 더 플레이를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퓨 소리가 나면서 휴대폰 액정이 30도 각도로 튀어 올라왔고 화면은 엄청나게 현란하게 깜빡이면서 갑작스럽게 제 손에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다시 루나 S를 쓰고 싶어요. 그립네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짧은 사연이지만 정말 임팩트 있는 사연이 아닌가 싶네요. 루나 S가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다 보니까 배터리 수명이 조금 오래돼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것 같은데, 오래된 배터리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배터리 스웰링 현상이죠. 옛날에 이제 갤럭시 S3 이럴 때 제일 많이 봤었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런 데서도 가끔 보이는 현상인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강도가 심했다고 하면은 노트7처럼 활활 불타올랐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노트7 이후에는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이 중국제를 제외하고 나서는 배터리 안정성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고, 최근에는 스웨일링이나 발화 현상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드문 사건이 됐긴 했지만, 항상 배터리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는 이런 배터리 안정성을 주의해서 제품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사연을 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영상 댓글에 있는 각 사연의 투표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재미있었거나 가장 공감이 갔던 사연의 댓글로 가서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상 업로드된 오늘로부터 일주일간 투표를 받고 댓글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사연의 주인공께는 제가 소정의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나잇 2회는 제가 주제를 조금 더 고민해본 다음에 공지 영상으로 주제를 알려드리고 나중에 다시 사연을 모집하는 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볼트의 새로운 컨텐츠 볼트넷 1회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